사실요,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다 잘하고 싶어요. 버지니어 사티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사소통은 약 5개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모두 다 자존감이 낮은 의사소통 유형이다라고 사티어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산만형은 가장 자존감이 그 중에서도 낮은 유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되고요, 그 너비로 한 계단씩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근원에 숨겨 있었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그 불안을 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마음과 겉모습이 대략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절을 못 한대요. 저는 회유형이 맞는데요, 저는 거절을 못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거절 못 하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일치형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일치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계단 한 계단씩 가보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구성원들은 다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게 싫어요. 나는요, 조금 고급스러운 약간의 조금 그런 지방기가 별로 없는 화덕 피자. 근데 나는요, 항상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느라 항상 나는 지나치고 치즈 크러스트 피자만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단계가 뭐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화덕 피자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첫 계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주문해서 시켜보기. 그러면요, 평소 때는 거의 눈치도 없는 거의 뭐 무딘 것 같은 그 남편이 어떻게 그걸 또 알았는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당신이 좋아서 시켰지? 당신이 좋아서 시켰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요, 아니야, 치즈 크러스트 피자집이 문을 닫아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 내가 먹고 싶어서 시켰어.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좋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지 못했다면 조금씩 그 토대를 넓혀 나가는 거.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 우리 시청자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세요? 가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은 누구한테 배우는 걸까요? 바로 가족관계에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고요. 그 가족이 넓혀져서 사회가 되고요. 사회가 넓혀져서 문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과대 기능은 자신이 원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넘어서 굉장히 뭔가 조금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고요. 과소 기능은 뭔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가족의 어떤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러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3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족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막 싸워요. 사실 가족관계에서 이 중재자, 제3자로서 끼어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아빠가 너무 뭔가 안 풀려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싸우고 막 알코올 중독이셔서 막 난리를 치시고 집 밖을 그냥 나가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떠나버려야지 하고 나가버려요. 엄마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아이는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사실 부부들은 서로가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지만 사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계거든요. 너 괜찮니? 괜찮아 엄마, 나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래요?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으로 절망으로 뒤덮인 이 가족 안에서 희망, 빛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는 가장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그 기둥이 돼서 그걸 버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대 기능을 하려고 했었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과소 기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고요. 갑자기 막 중학교 가더니 사춘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막 갑자기 담배를 핀다고 그러고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착했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러진 거다. 그 어떻게 보면 기둥으로서 이 아이가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을 잇느라 뚝 부러진 상황. 그것이 바로 과대 기능에서 과소 기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너무 여러분을 이용하시거나 여러분에게 정말 못되게 굴거나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면 첫 번째로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내가 혹시 그런 여지를 자꾸 열어주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막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뭔가 구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지금 한 명은 좀 피하게 구도, 한 명은 가하게 구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나도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안녕하세요 나도 한 손으로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자기 돌봄과 저널링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꼽히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추얼을 해도요, 막 영어 공부하기, 뭐 어디 가서 뭘 하기, 굉장히 빡빡하게 리추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사실은 좀 쉬는 리추얼, 힐링의 리추얼, 조금 더 자기를 사랑하는 리추얼, 자기의 즐거운 경험을 많이 구축하는 리추얼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추얼을요,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떼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리추얼의 사슬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산책 갔다 오면 한 15분, 30분 정도 갔다 오면 이렇게 땀이 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악 켜고요, 제가 좋아하는 초도 좀 켜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책도 좀 이렇게 읽고요. 그렇게 하다가요, 뭔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잠깐 적어보기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저널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널링을 얘기하면 막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 때 일기 쓰는 거 이런 거 하면은요, 거의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뭔가를 많이 채우는 거를 저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편안하게 한 문장만 쓰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문장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자기 돌봄의 너비 속에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하나의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힐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읽다가 뭔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의 일상에 무슨 하나의 순간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잠깐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것을 한번 써보는 거죠. 내가 오늘 12시에 김대리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대리가 갑자기 나를 좀 쳐다보고 뭐 대면하면서 저 약속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원래 나도 뭐 다른 모임이 있었어 이러면서 내가 지나갔었다. 왜 나는 그 말이 좀 그렇게 아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은,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글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셔도 보통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스마트폰 쓰시다가 다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한 충전이 무엇이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게 뭐냐? 휴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휴식 도구 중에 하나가 자기 돌봄이고요. 또 하나가 저널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일치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감정대로 하는 게 일치형인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정대로 하는 건 좀 예민하고 별로 안 좋던데, 사실 그거는 일치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일치형은 내 속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서 상대방에게 얘기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뜻합니다. 사실 헤아림이라고 하는 토대가 내가 깊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수량을 세듯이 정확하게 내가 숙고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토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용의 언어인 맞아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맞아요. 엄마 나 학교에서 오늘 되게 힘들었다. 야, 다 힘들어. 너 또 이번에 학원 안 가려고 그러지. 이러지 마시고 맞아 우리 애기 힘들었구나. 두 번째 단어는 내면의 단어라고 불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억압하지도 않고 또 세지도 않으면서도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쓰시면 관계의 어떤 의사소통이 많이 유해집니다. 상대가 나한테 화난다고 막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은 되게 화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요. 마음?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아마 보일 겁니다. 저는 사실은 눈앞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많이 붙이면 언어가 굉장히 유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교감의 단어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마음, 우리.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많이 쓰셨으면 하고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박 대리가 왜 자기 의견이 이 회의 안에 반영이 안 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진짜 거의 위아래가 없나 보네요. 막 이렇게 하시면 이분랑 거의 적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일단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죠. 맞아요. 박 대리님 그러니까 이 의견이 우리가 조금 충분히 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네요. 제 마음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분이 맞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요 이게 회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확 누그러집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의견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반영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의견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그 의견이 서로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점, 어떻게 보면 서로의 대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헤아림의 세 단어를 꼭 여러분들이 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간관계는 바다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엄청나게 생태계들이 많죠, 그렇죠? 생태계 보고잖아요, 사실 바다는. 그런데 바다가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다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상어도 있고요, 바다하고도 숨어 있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해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바다를 즐기고 바다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다를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간관계도 본질상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창시절 때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겸손해라, 착해라, 성실해라. 자칫 잘못하면 내 욕구는 억압하고 상대에게 뭔가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르게 혹은 깊게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고 내 의사소통을 유연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과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상대방과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들, 인간관계의 바다를 많이 배움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응원합니다.